이스라엘이 파이저와의 계약을 통해서 전 국민 백신 접종에 성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AP통신이 계약 내용과 배경 등에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을 강대국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부유한 국가들과 저소득 국가들 사이에 백신 접종 횟수 차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백신과 관련된 국가 이기주의, 윤리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정리해 봅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스라엘이 세계에서도 가장 순조롭게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65살 이상 노년층들에게서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와 파이자 이 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뭐 어제 이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화이자 측으로부터 화이자 바이오엔텍 이 백신을 지금 빠르게 공급받아서 굉장히 다른 어떤 나라들과 비교해도 빠르게 이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전 국민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 접종과 관련해서 파이자와 이렇게 계약을 해서 많은 백신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배경에는 대규모 의학적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수상한 물밑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AP통신이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파이자 백신을 맞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구체적인 자료들을 다 넘긴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이게 뭐 AP통신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기사를 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무슨 이스라엘 국민들이 실험용 대상인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이자 백신도 급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세상에 릴리스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구가 강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임상시험을 제대로 끝내질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임상시험장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결국 좀 의혹이 있다. 이게 AP통신의 보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 정부가 노력해서 화이자 백신을 많이 확보 잘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잘 맞고 있고 더군다나 65살 이상 노년 일반인들까지도 백신 접종 잘해가지고 지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좋은 보도만 나왔지만 어제 드디어 이제 AP통신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런 이제 보도 내용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AP통신 보도를 보면 참 충격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P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정부와 파이저와 사이에는 좀 상당히 불순한 계약이 지금 이루어졌다 지금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그럼 왜 이런 계약을 체결했을까? 이게 뭐 공짜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약을 수입하는 거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약값은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치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선거가 이제 다가온다고 그럽니다. 3월에 선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스라엘 정부 여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파이자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빨리 잘 들어와가지고 전 국민에게 접종을 해주면 국민들이 기분이 좋아서 정부 여당을 찍어주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달 초에 1월 초에 파이자 측과 이제 백신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이제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그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그랬죠.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통계적 자료를 화이자뿐 아니라 전 세계와 공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한 것이 역시 선거 때문이다. 그런 얘기고요. 실제로 파이자가 이제 바이오엔텍과 공동 개발한 백신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다 승인을 받아서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면역 효과가 95%로 나왔잖아요. 근데 면역 효과가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뭐 3개월이다 6개월이다 1년이다 말들이 많은데 정확히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지 그러면 이걸 계속 맞아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백신과 관련된 의문을 사실 답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번 맞으면 95%까지 면역력이 올라간다. 아주 단순한 결과만 가지고 지금 접종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퀘스천 마크고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잖아요. 이건 누구나 예측 가능한 문제였는데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네. 할 수가 없죠. 너무 빨리 지금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자는 이스라엘과 계약해준 대가로 그러니까 원래 다른 나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지금 받았다고 그럽니다. AP통신 보도를 보면. 그러면서 접종과 관련한 의학적인 자료까지 전부 다 넘겨받는 걸 조건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나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걸 전부 다 넘겨받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윤리적으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딜을 이스라엘 정부와 파이자가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정부도 욕을 먹어야 될 딜이고 파이자도 욕을 먹어야 될 딜이다. 이제 이런 지금 그 AP 통신의 보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의 의학 정보를 통째로 그냥 화이자에게 넘겨주는 이제 이런 딜을 한 거니까 지금 이스라엘 정부 행태에 이 AP 통신 보도가 나오면서 또 많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국민이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지금 실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금 그런 그렇죠. 얘기가 되겠는데 그런 의혹이죠. 하긴 이스라엘의 특성상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쉬운 대사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실험 자료를 모집하고 뭐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또 은근히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뭐 완전히 막혀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하면 조금은 좀 약간 폐쇄된 분명히 그런 특성이 있어요. 특히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너무 미국처럼 뭐 땅덩이도 넓고 인구도 많고 이러면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통제도 어렵고 정확한 자료를 얻기도 어려운데 이스라엘은 인구가 930만여 명. 그렇죠. 그러니까 뭐 LA 카운티 정도 되는. 그렇죠. 그리고 모여 있고. 서울 정도 되는 그 정도가 이스라엘의 인구고 모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파이저 같은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최고의 그런 대상이다. 그러니까 디지털화돼 있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북한처럼 또 너무 낙후돼 있으면 통제만 돼 있고 낙후돼 있으면 사실 좀 별로일 수 있는데 디지털화돼 있고 꼼꼼하게 그 전국민 의료보험이 지금 또 존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또 중앙 집권적인 체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자료들, 의학 자료들, 국민들의 의학 자료들을 얻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그 국가치고는 굉장히 좀 통제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 같은 거 이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회 이상의 백신 접종이 지금 가능하다고 하니까는요. 짧은 기간 내 원하는 정도의 그런 그 이 백신과 관련된 의학 자료들을 그 수집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좀 중동 지역에 있고 그러다 분쟁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일반적인 뭐 관광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뭐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 이 3대 종파가 만나는 성지순례 장소이기 때문에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지순례 차원에서 가는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일상적인 그런 관광의 명소나 이런 곳이 아니어서 그렇게 이 인구 유입이 많은 곳은 아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뭐 더 그렇겠죠. 비행이 지금 원활치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어떤 이 목적과 파이자의 목적이 잘 맞아떨어진 그런 관계인 것으로 좀 분석이 그런데 이 소식을 이스라엘 국민들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얼마나 참 황당한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 구체적으로 지금 뭐 증거가 드러난 게 있어요? 그건 없죠. 그래서 AP통신도 그런 면에서는 적당한 정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누구라도 AP통신 보도를 보면 우리가 기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행간의 의미를 잃는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누구나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얘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화이자 모두 백신 계약 가격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AP통신 보도를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 몇 배는 더 비싸게 주고 지금 구입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 몇 배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50% 이상은 비싸게 구입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언론들이 또 이렇게 보도하고 있으니까 뭐 50% 이상 뭐 2배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파이자는 파이자대로 이익을 챙기고 또
이스라엘 정부가 원하는 대로 파이자가 들어주고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에 이렇게까지 백신을 제공할 그럴 이유는 없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역시 이런 여러 가지 딜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정말 이건 쇼크인데요. 네. 네. 그런데 뭐 제약회 회사들이 사실 코로나19 백신도 지금 영리적인 면에서 영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세계보건기구 WHO도 아주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국가별로 불균등하게 배포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역시 돈이죠. 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차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가 도덕적인 재앙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WHO가 강력히 비판했어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그 부자 국가들의 전횡이 해도 너무한다. 요즘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부유한 국가는 젊고 건강한 시민들도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부유하지 못한 국가들은 65세 이상에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야 될 사람들이 못하고 있다. 네.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이냐 이렇게 강도 높게 지적했다고 어제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이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의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거는 뭐 참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러시아나 중국은 자기네 백신, 자기네 개발한 백신 프리 공짜로 줄 테니까 그렇죠. 맞아라라고 지금 이제 이 빈곤 국가에 지금 저 오퍼를 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이렇게 세계 선진국이나 강대국들이 백신을 이게 뭐랄까 독점한다. 이거 사실 이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지금 공개했는데요. 부유한 49개국,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한국도 다 들어갈 겁니다. 아마 부유한 49개국에서 백신 3,900만 회분이 지금 접종이 됐고 저소득 국가에서는 25회분이 실시돼서 대조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러시아, 영국, 미국 같은 이제 강대국들은 자체 코로나19 백신을 지금 뭐 직접 만들거나 또는 다국적 기업과 계약을 해서 위탁하듯이 만들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이걸 철저하게 자국 우선주의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그 WHO 이사회 회의에서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도덕적인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 때문에 빈곤 국가의 많은 생명과 생활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때문에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국 우선주의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고 유럽이 아닌 국가들이 이 백신을 접종하려면 나 이거 미국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그런 제약회사들이 이거 왜냐하면 미국도 계속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미국 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다른 나라가 가져가려면 미국보다 훨씬 더 센 가격을 줘야지만 그나마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올리는 효과.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가격을 올리게 하고 사재기, 그러니까 백신 사재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때문에 팬데믹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팬데믹의 장기화.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전부 다 백신을 맞아서 안전하다. 그럼 이제부터 미국은 고립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논리로 치면. 다른 나라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해외로 나갈 수도 없고 또 해외에서 누군가를 들어오게 할 수도 없고 과연 그런 식의 삶이 가능할까?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이게 부자들만 맞고 예를 든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안 맞았을 때 그럼 부자들만 안전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삶이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 제품을 우리가 또 소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연결된 삶을 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만 따로 사는 사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LA 카운티에서도 그런 얘기를 이거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뭐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비판하는 게 아니 LA 카운티가 정말 벽을 치고 혼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오렌지 카운티나 주변 다른 카운티나 다른 지역과 다 연결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LA 카운티만 이렇게 강력한 행정명령 내린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고 비판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이란 것도 결국은 이렇게 이 미국이나 잘 사는 국가들만이 백신을 독점한다고 해서
이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백신을 맞은 국가들끼리만 이제 여행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국가들끼리만 뭐 거래를 할 수 있고 무역을 할 수 있고 근데 이 지구상에서 그런 식으로 삶을 살기는 참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방식은 절대로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면에서 WHO 사무총장이 하는 얘기 우리가 귀를 한번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